본격적으로 노션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노션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 노션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개념적인 부분이어서 바로 노션 사용을 원하는 분들, 실습을 바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을 쓰는 게 결국 사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노션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산성 도구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잘한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어려운 개념이어서 당연히 다양한 그런 일을 잘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뭐였냐면, 일단 잘 적어야 된다. 일을 까먹지 않고 잘 적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적은 걸 보고 이제 일을 수월하게 이뤄낼 수가 있고, 관련된 정보를 잘 찾는 것,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치하는 것도 잘 포함이 되고, 내가 적은 것들을 잘 찾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할 일들이 쭉 나왔을 때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뭔가 중요한 거, 긴급한 것들을 잘 나눠서 처리하고, 이것들이 이제 되고 있는지, 일정 내에 막 약속한 날짜까지 잘 하고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챙기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잘 정리해서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참고하거나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저장하는 것도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과정들을, 모든 것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협업, 또 그 만들어진 것들을 누군가와 보여지게 하는,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적고 잘 찾고 우선순위 매기고 일정 챙기고 정리하고 저장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왜 알겠어. 그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모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해보고 누군가는 저렇게도 해봤죠. 그것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폭포수 모델, 애자일, 디자인 싱킹, 칸반, 이렇게 하시면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방법론이라고 해요. 방법론. 그리고 이 방법론들을 PC상에서 혹은 웹상에서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생산성 도구라고 부릅니다. MSM, 쉐어포인트, 구글 닥스, 드롭박스, 에버노트, 트렐로, 이런 것들이 생산성 도구이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 이제 노션을 말씀을 드릴 것이죠. 노션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얘네들, 이런 생산성 도구보다 노션이 조금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툴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툴들, 다들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방법론 적용하자, 우리 생산성 도구 쓰자 해서 돈 주고 교육받고 해서 여러 가지 툴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툴 도입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데 있었어요. 아마 이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서 좋다고 하는 툴들 가져와서 썼는데 정작 오래 쓰지도 않고 잘 써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근데 대부분의 툴이 그렇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툴을 도입한 데 있어서는 대부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일까? 왜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툴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 방식과 안 맞아요. 새로운, 우리 나름대로의 일하는 방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툴이 제공하는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쪽에 딱 맞추지 않는 이상은 이제 기존 업무 방식이랑 툴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맞지 않으니까 안 쓰게 된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툴을 바꿀 수 있느냐?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죠. 쉽게 바꾸기도 어렵죠. 그리고 툴 자체가 쓰기 어려운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툴 교육만 받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리는 툴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쓰기 어렵다는 거고, 쓰기 어렵고 복잡한 기능 있어봤자 안 쓰죠. 어려우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점점 툴 자체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기존 업무 방식 어떻게든 맞춰보고 겨우겨우 맞는 거 잘 찾았거나 툴을 어떻게 바꾸거나 쓰기 어려운 것들 겨우겨우 공부시켜서 이제 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툴을 도입에 있어서 그거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별로야. 그거 내가 예전에 비슷한 거 했는데 잘 안 돼. 이러면서 아예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뭐 저항까지 다 뚫고 나서 쓰게 했는데 쓰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잘 쓰고 계신가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문제점 있나요? 이런 것들을 체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써봐 하고 냅둬버리면 점점 안 쓰게 됩니다. 세팅 후에 사용하고 관리할 미흡을 하면은 툴이 점점 업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계속 쌓이는데 기존 방식만 이제 새롭게 세팅한 방식도 그 새로운 것과 괴리가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툴을 이제 잘 안 맞네 그러면서 점점 안 쓰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툴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 실패 요인들만 잘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툴이 기존 업무 방식과 안 맞으면 업무 방식을 그냥 바꾸자. 과감하게. 저 툴이 말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 저렇게 일해보자. 라고 하거나 맘대로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회사에 맞게 툴을 고치는 방법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좀 큰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거나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 개발을 더 맡기기도 하죠. 어려운 것들은 요새 쉬운 툴 많고 직관적인 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르면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 이 부분들은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쓰면 뭐 징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안 쓰면 너 월급 안 나와 이런 것까지도 안 되겠죠. 그러나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로 시키는 것 외에도 교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조금씩 개선시켜 준다거나 할 필요도 있겠죠. 업무 방식을 바꾼다, 회사에 맞게 툴을 고친다, 이것들은 이제 업무 개선, 업무 혁신, 일하는 방법의 혁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스마트 워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업무 개선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사에 맞게 툴을 고친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기도 해요. 툴이 쉽고 직관적인 것들은 이제 UI, UX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강제로 시킨다, 이제 아까 월급 안 나와 이런 것보다는 시스템화, 월급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건 가능하겠죠. 개인 비용을 쓰는 경우, 법인 카드를 못 쓰거나 회사의 그런 카드를 쓰지 못해서 자기 돈을 쓰는 경우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은 특정 시스템에 뭔가를 입력해라. 이거 입력 안 하면 돈 안 줘. 이런 식의 시스템화. 그거 하면은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이제 그 시스템화를 받쳐주는 규정, 회사의 룰, 안 쓰면 안 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속적 사용 필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교육도 시켜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잘 쓰면 상도 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툴 도입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무 효율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건데, EIP 컨설팅,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비싼 영역의 그 컨설팅 프로젝트나 컨설팅 회사의 이제 사업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쪽 부분들은. 이건 툴의 기능적인 부분들이고, 시스템화, 규정화, 변화 관리는 일하는 습관을 만들고 문화를 함에 있어서 만들어주는 건데, 노션은 이 중에서 이 부분, 커스터마이징과 UI, UX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 비교 우위를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냐면요. 사실 정보, 우리가 일할 때 주고받는 문서나 아니면 웹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이라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한 결과물, 일하는 과정,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정보라고 했을 때 그 정보들은 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의 형태로 조합이 되죠. 온라인 정보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링크나 영상이 조합해서 제공돼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3D 정도밖에 없을 텐데, VR. 생각해 보시면은 웹페이지 텍스트와 이미지와 링크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영상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냥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텍스트와 이미지 정도가 있겠죠. 어쨌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링크, 영상의 조합으로 제공이 돼요. 근데 다른 툴들, 보통의 툴들은 이것들의 조합이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텍스트는 여기다 넣어야 되고요, 이미지는 꼭 여기다 넣어야 되고요, 영상은 꼭 여기다 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보통의 툴은 그런 조합이 유연하지 않는데, 노션은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조합이 가능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징 UI, UX에서의 장점은요, 이 텍스트, 이미지, 링크, 무비를 왔다 갔다 조각 모음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대로 구성을 할 수 있기에 노션이 다른 툴보다 더 강력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많은 팀들이 노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노션의 그 페이지에서 긁어온 내용인데 뭐 어쩌고 막 영어로 막 써 있어요. 써 있고 뭐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레고 스타일 빌딩 블록스라는 부분입니다. 레고 스타일 빌딩 블록. 이미지, 텍스트, 그다음에 링크, 영상 이것들을 조각으로 구성을 해서 순서대로 맞출 수, 이미지 다음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 텍스트 다음에 영상을 넣을 수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그런 일하는 단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속성값까지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게 뭐 날짜든 아니면 담당자든 웹페이지 주소든 이런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가 필요한 관리해야 할 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션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딩 블록스, 레고 스타일의 블럭들을 레고처럼 짝짝짝짝짝짝짝 뭉친다, 모은다. 그래서 노션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요. 보고서 만들 수 있고요. 기획서, 기안서 올릴 수가 있어요. 주간 업무 관리, 뭐 다들 팀마다 조직마다 다르죠. 그것도 노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저장, 날짜가 들어가 있는 캘린더, 그리고 날짜를 포함한 일정 관리, 했는지 안 했는지 진행 중인지 누가 하고 있는지, 투두 관리, 체크, 이거 했음 안 했음, 채용 공고,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스펙 쭉 적고 어디로 이제 지원서 내주세요. 이런 거 다 적을 수가 있죠. 채용 공고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력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노션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해왔고 그것들은 이제 영상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미지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거는 요 밑에 넣어놨습니다. 뭐 이런 얘기. 무궁무진해요. 조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 보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노트 테이킹, 기록용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문서들을 모아서 이제 위키 형태의 지식 저장소를 폴더 구성을 잘 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이제 구조화를 잘 시켜서 여기에 우리의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의 장점, 단점, 아쉬운 점, 배울 점, 하지 말아야 될 점 이런 것들 쑥쑥쑥쑥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태스크와 프로젝트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이거 한 다음엔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한 사람 다음에는 누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것들이 이제 쌓이는 것들 쭉쭉쭉쭉쭉 DB 형태로 그리고 이 DB 형태나 태스크나 위키나 노트들을 웹페이지 형태로 공개해서 채용 공고 같이 바로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모십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는 소개 그런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죠. 너무너무 다양한 활용처를 이제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프로덕트 매니저, 엔지니어, 팀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일하는 방식을 노션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세요 라고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노션 자체가 만든 템플릿도 많고 사용자들이 만든 템플릿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래스를 쭉 보시고 실습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노션의 템플릿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런 거를 바탕으로 뭐 우리 조직에 맞게 고쳤으면 되겠네 라는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 여기에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는 이제 강좌 보시는 그 플레이어 하단에 이제 다 링크를 놔서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모아서 생각하면요. 이것들은 요 노트, 위키, 태스크, 프로젝트, DB, 웹 이것들은 콘텐츠 관리, 태스크 관리, DB 관리 요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콘텐츠 관리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콘텐츠입니다. 여기 코딩 스타일 아니면 사내 규정, 회사 소개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를 쭉 적고 블로그처럼 적건 뭐 일기처럼 적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쭉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 레슨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의 기초 문서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뭐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션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태스크, 해야 되는 항목들,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처리가 됐다. 다음에 뭐 한다. 다음에 뭐 한다. 이렇게 칸반 형태든 아니면은 뭐 테이블 형태든 간에 할 일들은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툭툭툭 내려와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DB 관리와 태스크 관리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관리와 DB 관리는 점선으로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건 또 왜이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태스크 관리와 DB 관리는 같은 거예요. 뭔 소리야? 세 가지가 있는데 왜 같다고 하지? 이게 같은 겁니다. 태스크 관리 형태로 쭉 써둬도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뷰 전환이라고 해서 살짝만 바꿔주면 바로 DB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DB 형태로 쓰더라도 거기에 있는 날짜를 기반으로 캘린더로 확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일정 관리로 확 바꿔서 볼 수 있죠. 이게 노션이 굉장히 강력한 점인데요. 이따가 멀티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게 같은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 콘텐츠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거죠. 뭔 소리야? 하고 하실 수 있는데, 태스크와 DB 관리는 뷰 전환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의 페이지 안에 쏙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강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현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왜 노션을 쓰면 좋은지, 그리고 노션을 쓰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실습과 사례를 통해서 노션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같이 써보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